외국에 이전하면은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기겠다 그랬어요. 우리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항상 재벌들은 총수가 건재할 때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수가 감옥 갈 위기에 처하면 그러면 총수가 감옥 가면 회사 망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총수들이 감옥에 있었던 기간에 회사가 어려워졌던 재벌들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년 정도 수감 생활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주가 더 올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여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또 중요한 의사결정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5G 이야기도 하고 미중 무역 분쟁 와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하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기업 인수 가장 큰 기업 인수가 전장을 만드는 하만이라는 회사 인수한 겁니다.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10개월 정도밖에 사실 감옥에 더 안 갈 거예요. 자, 그 사이에 그렇다면은 과거 1년 감옥에 갔을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하게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전체에 나쁜 일이나 경영에 공백이 생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면 글로벌 기업이에요. 실력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이미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상습적인 양치기 소년 같은 이야기다. 국민들이 아직도 이런데 혼란을 느끼고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좀 우리 재벌도 자성할 때는 되지 않았느냐. 국문을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 뭐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최태원 회장이 그 실형 살고 했을 때 그런 또 SK 이야기도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했냐면은 그래서 외국에 이전하면은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기겠다 그랬어요. 우리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재벌 총수들이 죄 지어도 감옥 가도 잠시 갔다 나왔죠? 이런 사법 특혜를 누리는 나라 없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 두고 어디를 미국을 가겠어요? 미국에 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엄두도 못 내요. 지금 뭐 어떤 한국인 같은 미국인 같은 분들이 나와서 신문에도 나온 기사를 저도 봤는데 참 개탄스러워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범죄가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예. 미국의 양형 기준 따져서 보면 뇌물 액수 이 정도면 실형은 다 선고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최고 권력자에게 이 정도 뇌물을 주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정치적인 스캔들일 뿐만이 아니고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을 일입니다. 제일 큰 기업의 이른바 총수가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는 정경유착의 범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범죄예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처벌할까? 상상을 저는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사건에 걸려있는 분식회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를 보시면은요, 그런 경우들은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앨런이라고 과거에 IT 붐 때 잘 나가다가 분식회계에서 하루아침에 망한 회사가 있습니다. 분식회계가 주 범죄인데 그 당시에 그 재무 담당 이사가 10년형 실형을 받아요. 10년을 받았어요. 10년인데 가석방 없는 위다웃 퍼롤로 10년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24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오너였고 회장이었던 레이라는 분이 선고 전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고가 안 이루어졌지만 선고가 이루어졌으면 45년형을 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배임 횡령과 배임 50억 이상일 때 법정 하한이 5년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더해서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준 혐의가 범죄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우리 법 체계에서도 해외 사례를 비교해서도 말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정말 사법 정의가 지켜졌느냐?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었느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4년 실형을 받았어요. 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판결은 큰 변화를 줄 수 없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아주 치밀한 계산하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판사가 정의를 생각하고 사법 정의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리 끝에 아주 묘수라고 생각하는 판결을 본인은 묘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결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고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이런 뇌물, 횡령에 대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더라면은 한국 재벌들이 바꾸는 계기가 마련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재벌 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려서 한편 굉장히 암울한 생각이 들고요. 한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혁신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이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냐, 기술 탈취가 만연한 데서 혁신의 유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다음, 배달의 민족, 인터넷 게임, 화장품 이런 데서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는 기회도 있고 유인도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중간재 산업, 소부장 산업 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왜 생산성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가? 중간재 산업의 단가 우려치기로 최종재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몇 개 산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의 경쟁 능력을 잃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경제력 집중의 문제, 재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혁신의 문제도 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계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 판결이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됐다면서 굉장히 아쉽고요. 결국은 이것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정치 의제화가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의 이해,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바뀔 수가 있다. 재벌 총수일가도 길게 본다면은 한국 경제와 사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역동성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하고 본인들의 이해와 부합된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에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기득권에 집착해 하지 말고 개혁의 큰 물결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